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숲은 연희읍 택전리의 마을 숲인데요. 울창한 나무들이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세워두고 사람들을 반기는 곳입니다. 장마 끝나고 진짜 무더위,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도 여름에 숲에 오면 또 좋은 점, 그늘이 탁 지니까 이 걷는 맛이. 강한 햇빛에도 우리 네. 햇빛을 안 봐도 되니까, 그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소리 들어보요. 매미 소리. 뭔가 매미의 소리도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멋진 길을 보니까 운치도 있고, 맞습니다. 그늘 지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곳. 그게 이제 오늘은 어떤 숲입니까? 택전숲인데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게 이제 숲의 장점인데, 네. 그러한 숲의 장점이 가장 많이 보유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숲이라는 것도 이제 이 역사가 있겠죠. 네. 여기 숲은 적어도 한 400년까지도 봐도 되는 그러한 오래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숲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근래에 이렇게 가꿔진 숲이랑은 기품이 다르죠. 오, 그러네요. 도심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몇몇 마을들과 함께 옹기종기 있는 것 같고요. 뒤로 보이는 오솔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길이 굉장히 맞습니다. 운치 있고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가시죠. 택전숲은 집택자를 써 집 앞에 숲이라는 뜻도 있고요. 벼슬아치들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 해서 택골로 불리는 곳 앞에 형성됐기 때문에 택전이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지역의 오랜 역사만큼 숲의 역사 또한 깊습니다. 숲을 걷다 잠시 자리에 앉았어요. 앉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그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네.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큰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늘이 있으니까 또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이는데 네. 그게 또 큰 나무의 매력인 거죠. 맞아요. 왜 나무라는 게 뭐 크든 작든 다 나름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특히 오늘 이 택전숲은 큰 나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너티나무, 네. 회화나무 이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느 숲보다 기품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게 그늘이니까 네. 또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회화나무 하니까 거목이잖아요. 크잖아요. 특히 이 나무는 400년이 수령이 되는 네. 나무거든요. 400년 된 나무 밑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참 좋은 일이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놀랐던 게요. 나무가 큰데 이 큰 나무 곳곳에 꽃이 보이더라고요. 회화나무를 한자로는 괴자라고 쓰고 네. 중국에서 발음이 회자예요. 오. 그래서 괴목에서 피는 꽃, 그래서 회화 이렇게 돼서 오. 회화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네. 흔히들 작은 나무가 보통 이제 꽃이 핀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30m가 넘는 큰 나무에서도 꽃이 피니까 크면서도 뭔가 아기자기한 세심한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오늘 뭐 특히나 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화나무는 8월이 꽃이 피는 시기거든요. 아, 요때 그늘도 느낄 수 있고 꽃도 꽃도 볼 수 보고. 있는 딱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400년 이상 된 회화나무, 팽나무, 그리고 말채나무와 느티나무가 모여있는 숲. 울창한 나무들 덕분에 훌륭한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아니 한 그루 있습니다. 바로 열리지인데요. 택전숲의 열리지에는 남다른 점이 있다고요. 택전숲을 보다 보니 반가운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담는 나무 중에 하나죠. 열리지가 여기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포항에서 대표적인 열리지인데요. 열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 뿌리가 다른 나무가 이제 줄기가 혹은 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줄기가 붙으면 열리목, 네. 가지가 붙으면 열리지라고 하거든요. 대개의 열리지는 뿌리가 달라도 같은 종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더 많은데 네. 특히 이곳 택전숲에 있는 열리지는 하나는 느티나무, 하나는 회화나무, 그러니까 뿌리도 종도 다른 두 나무가 열리지를 이룬 거죠. 굉장히 귀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열리지 자체도 자주 보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종이 다른 열리지는 그런 거죠. 더욱더 귀한 거. 요즘 사람들 숲에 와서 사진 한 장 찍으면 SNS 많이 하잖아요. 예. 사진 찍고 기념하기로는 여기만한 곳이 없겠네요. 특별하니까요. 그러게요. 택전숲은 400년 이상이 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 숲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그럼에도 사유지의 인공물이나 도로 건설 등으로 숲이 조금씩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숲을 즐기니까 숲의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숲에 손을 타니까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듯한 아쉬움이 있어요, 한 번씩.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숲에 와서 얻어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게 공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야 할 숙제, 의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소개드리고 있는 이 택전숲은 400년 된 숲인 만큼 우리 또한 4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이 숲을 물려줘야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 면이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는데 결국 이 오늘 숲의 나무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인공 조형물들 네. 이러한 것들이 나무와 어울리느냐 혹은 더 심하게 나무한테 이게 해가 되진 않느냐 그런 각도로 보면 또 좀 달리 보여요. 특히 도로를 또 사람이 필요해서 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뭐 우회로 해서 어떤 나무한테 좀 덜 피해가 가지는 않겠는가 할 수 방법을 좀 찾는다든지 특히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펜스 같은 경우가 네네. 숲의 전체 경관하고 또 많이 또 이게 망가지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뭐 사유지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숲이라는 어떤 공적인 영역이라고 본다면 또 다른 또 숙제가 또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사람의 편리함에 따라서 숲의 온전함을 잃는 것 같은 아쉬움이 저는 좀 들어요. 이게 늘 보존과 개발의 문제인데 항상 이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일 택전숲. 무더위를 피하기도 좋고 안전하게 공간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산책 코스로도 그만입니다. 정겨운 마을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왠지 더 반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걷기 좋은 숲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숲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아우라도 네. 있지만 나무 하나가 또 특징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이 해야나무들을 학자수라고 해요. 학자수요? 학자들이 좋아한다. 오. 라고 해서 학자수인데 시원하게 뻗으면서도 네. 뭔가 자유롭게 적당하게 휘어지기도 했는 나무들을 학자들이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여느 때보다도 딱 요 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을, 겨울도 좋겠지만 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고 더불어서 멋진 그늘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운치까지 느낄 수 있는 택전숲 놓치지 말고 요때 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예. 400년을 이어온 연일 택전숲. 앞으로도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멋진 숲으로 여름 산책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청년을 만나러 온 곳은 울진인데요. 비록 아담한 공간이지만 자신만의 크고 특별한 꿈을 그려간다는 그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에서 지역을 알리는 로컬 디자인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 손정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고향인 울진으로 내려온 정인 씨는 로컬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데요. 패션 디자인이나 가구 디자인은 익숙해도 이 로컬 디자인은 생소하기만 하죠. 정인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로컬 디자인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신조로 클라이언트의 사업성과 지역성을 같이 고민해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특산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부터 로고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울진의 땅과 바다에서 자라는 특산품들도 디자인을 만나면 이렇게 세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시골에서 디자인 스튜디오가 잘 될까 하는 걱정도 많았다고 하네요. 울진에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클라이언트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저도 처음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들었고 근데 발로 뛰어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고 디자인이 없어서 막 사업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로 뛰어서 작업을 했었지만 이제는 뭐 사이트 검색해서 와주시고 지나가다가 들려서 그렇게 일이 연계되는 경우가 지금은 있습니다. 정인 씨의 대표작은 마치 LP판 같은 고포 미역의 포장 디자인인데요. 이 기발한 디자인을 통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에 선정됐고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지역을 알리자라는 게 이 사업의 시작이었는데 어떻게 지역을 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울진에 좀 외지인들한테 좀 잘 알려져 있는 특산품이 고포 미역이거든요. 그래서 고포 미역을 디자인을 해보자 해서 이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풀어낼까? 근데 고포라는 바다의 느낌이 좀 감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미역을 먹는 사람이 좀 바닷가에 온 듯한 느낌?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LP 형태로 만들어서 좀 그 파도 소리를 들었던 그 경험이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울진 미역 특징이 이렇게 막 머리카락처럼 막 이렇게 대용량으로만 판매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기도 부담스럽고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할지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용량이 많다 보니까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작아서, 그럼 이거를 좀 현대인의 식습관에 맞게 좀 소분화를 하는데 계량화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반 형태가 피자 나누듯이 쉽게 나눠지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광고회사를 다녔던 정인 씨. 그녀의 빛깔과 철학이 담긴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요. 정인 씨가 가진 재능 덕분에 울진의 특산품들이 한층 눈부신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죠? 근데 서울에 가면 좀 다양한 고향을 가진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의 고향을 울진이라고 말하면 또 울산? 울주? 그러니까 울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울진하면 대게고 사실 울진하면 송인데 그런 것들도 뭐 영덕이나 봉화한테 좀 그런 거 뺏기고, 그래서 옛날부터 울진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래서 울진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울진 특산품 디자인으로 그거를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사명감을 가지고 고향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 아이템을 얘기를 하면 울진에서 되겠나? 뭐 울진에서 그런 게 먹힐까? 라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의외로 더 디자인이 많이 필요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더 외부에 맡기다 보니까 더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불만들이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도 디자인을 합니다 라고 가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울진 출신 디자이너 젊다라는 거, 청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발로 뛰면서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정인 씨. 이 일을 하면서 고향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 간다는데요. 이곳도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울진 전통 소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소금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울진의 전통적인 것들,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지역적으로 가치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울진 해변에도 염전이 많았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잊혀져가는 울진 소금의 가치가 현대적인 디자인을 만나 다시 반짝입니다. 젊은 세대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었는데, 지금 위에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또 틀을 잡아주니까 저희들은 미래가 상당히 지금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의 우수한 특산품과 청년의 참신한 에너지가 만나 밝은 내일을 함께 그려가는 일. 이곳은 또 어딜까요? 네, 여기는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재배된 블루베리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 로고 디자인과 브랜드 전반을 조금 작업을 했었습니다. 울진의 특산품에는 맛과 향이 진한 블루베리도 있는데요. 울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고향을 알고 싶은 진심이 담긴 정인 씨의 디자인은 울진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디자인이 나온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름도 그렇고 그림 디자인도 아주 마음에 들고, 그래서 농장이 앞으로 번창할 때까지 계속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또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나봐요? 예, 아주 마음에 들죠. 예. 다시 돌아온 디자인 스튜디오. 그런데 이번엔 정인 씨가 디자인 작업이 아니라 출판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울진에서 그려가는 또 다른 꿈이 바로 환경에 관한 책을 만드는 일인데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정인 씨. 그녀의 다음 꿈이 궁금해집니다. 울진에 청년 사업가가 굉장히 많으신데 좀 같이 모여서 우리 사업의 지역의 향방, 사업의 향방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 그 커뮤니티의 중심이 이 스튜디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연락 주시고 해서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좀 재밌게 놀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빛내는 디자인을 하고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책을 만듭니다. 열혈 청년 정인 씨가 있어서 더 행복할 울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초록이 짙어지는 한여름. 이번 주에는 또 어디로 가볼란가?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갑자기 분위기 옥수수? 저 다운타운으로 돌아갈래요. 여기 아닌 것 같아. 오늘 옥수수인가요? 그 생활과정 제조업체 갔을 때 오늘 이런 일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한번 했었거든요. 글쎄 저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동식 조립식 검체 채취했던 선배 질려서 네. 이동식 선배 질려서. 호주는 여름날 우리 의료진들 지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더군다나 저거를 우리 지역 기업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강소기업 해볼란가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갔다 오세요. 지금 아주 바빠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진 여러분들. 오늘의 직장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모듈형 이동식 주택 제작 업체입니다. 여긴가 보다. 어머. 집이에요? 2층 집도 있네.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런 걸 해볼 수 있을까? 우선 그런 거 자체도 너무 무거워 보였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너무 예쁘다. 우리 레저하우스. 여기도 수많은 상장들이 나를 감싸면서 나를 반겨주면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민지 씨 이런 제품 처음 보시죠? 아니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이제 컨테이너 박스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다른 건가요? 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스틸 모듈러 하우스라고 해요. 여기에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실내에서 사계절 주거가 가능하고 내재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성이 약한 컨테이너 하우스, 재이동이 불가능한 목조형 주택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듈 하우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지 씨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듈러 하우스 제품을 한번 보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면 제가 외부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제품이 어떻게 완성품이 만들어졌는지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번 제작 작업에 참여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직구경부터 네, 그럼 가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겉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예쁜 블록 장난감 같은데 자, 놀라지 들어가고 마세요. 나서 이게 집입니다. 민지 씨 이거 보고 네. 얼른 한 대 사고 싶다는 욕망에 들어가실 그럼 겁니다. 안 돼요. 땅도 없는데. 땅은 렌탈에 쓰시면 돼요. 네. 땅도 자, 렌트가 돼요. 자, 문을 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펼쳐지는 아늑한 실내. 있을 건 다 있는 부엌과 당장이라도 눕고 싶은 거실.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욕실에 계단을 올라 옥탑방이 있는 2층 공간까지 당장이라도 입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뭐해? 땅이 있어요, 사실. 대표님! 저 일단 뭐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 화장실 있는 걸로. 땅은 렌트할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 제품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혹시 한번 보시죠. 네. 혹시
그렇습니다. 바로 테라스였는데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탁 트인 뷰, 모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오, 테라스가 있는 네. 집이라니. 어떠신가요? 공장 주변의 테라스가.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디자인과 편의성, 에너지 효율을 두루 갖춘 나만의 집. 일찌감치 조달청의 인증을 받아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운데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올 2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풀 자동화 선별 진료소를 개발해 실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선별 진료소의 도면이에요. 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선배님께서 이 도면을 갖고 약 한 3개월 동안 개발해서 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존과 이 존이 지금 나눠지는데 이게 지금 벽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보시면 환자가 들어오는 공간, 이게 보면 의료진이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패널들 결합하는 부분들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조로서 참여하셔가지고 볼트도 주시고 결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대표님이 자꾸 이야기하셔가지고 알아듣는 척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내용은 어려웠는데 취지만 알면 되는 거죠. 취지는 참 좋다. 팀장님! 팀장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열전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패킹을 먼저 붙입니다. 열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패킹 작업인데요. 테이핑 정도는 이제 쉽게 합니다. 가 하나에 몇 킬로예요, 보통? 한 40kg 정도. 40킬로? 내 몸무게네. 어쨌든 테이핑을 끝낸 패널을 옮기는데 옮겨요, 또? 들어서? 들어가야 옮깁니다. 아니 너무 무겁다 이거. 생활가전 제조업체에 문어 빨판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른손 잡이세요? 네, 오른손이요. 이렇게 잡고 네. 그 상태에서 방아쇠만 당기시면 됩니다. 이거요? 네, 방아쇠만. 힘 줘야 되나요? 네, 그냥 가볍게 누르시면 돼. 한 번 더. 됐어. 잘하시네. 오, 잘하시네. 멋있게 나왔네. 아, 요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 박는 거는. 저한테 남자 같다고 하셨어요. 응. 아니, 민지 씨는 남자 같아. 그거 보통 겁나서 못 하는데, 그거를 그냥 하대? 업무가 성별 따지나요? 선배님들이 하는 일이라면 일개민지도 하는 법. 선배님, 저 못 내려가겠어요. 그냥 여기 또 여기 있을게요. 아니 내려갔어. 아니 여기가 올라올 때 몰랐는데 좀 높네. 한여름 더위에도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우리 의료진분들을 생각하며 조립을 도왔는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가 어서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도 담아봤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장의 필요에 맞춰 시제품을 생산하고요. 피드백을 거친 후에 대량 생산을 진행한답니다. 오늘 많이 힘들죠? 네, 굉장히 아니요, 많이 안 힘들어요. 오늘은 굉장히 뿌듯한 하루니까 네. 뿌듯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 뜨끈한 김치찌개 한 그릇씩 나눠 먹으니까 오전의 피로가 싹 내려가더라고요.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봤으니 이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언택트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도 직접 받아보고 더 안전한 선별진료소를 만들기 위한 일개민지 업무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푸른 들판에선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시설하우스에서 양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부역은 비당님. 지난해부턴 마을에서 생산한 맛 좋은 쌀로 전통주를 담그고 있는데요.
술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면은 이 술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술이 됩니다.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찾아온 신바람. 전통주를 생산하며 시작됐는데요.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전통주 맛보러 술 익는 마을 비당리를 찾았습니다. 초록 들판이 펼쳐진 이곳은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작고 조용한 이 마을에서는 마을의 대표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수년 동안 주민들이 발로 뛰며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마을을 찾아봤는데요. 이 마을에서 유명한 것이 하우스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갑니다. 부여군 석성면은 전국에서 양송이 버섯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감과 맛이 뛰어난 양송이 버섯은 재배법이 까다로워 생산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는 8월 불볕더위인데 야는 시원하고 좋네요. 예, 그렇죠. 양송이가 생각이 최적의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시원하죠. 최적 온도가 한 17 정도 되거든요. 양송이 버섯이 딱 자라기 좋은 환경인가요? 이 지역에는 일기적인 기후적인 조건도 있지만 그 양송이 주 원료인 이 배지가 많이 나오는 이게 논 들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죠. 석성면에서는 겨울마다 볏짚을 활용해 양송이 버섯의 배지를 만드는데요. 덕분에 다른 비료 없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석성면 양송이 버섯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마을 기업은 이 양송이와 관련된 거겠네요. 양송이하고 전혀 관계없다고도 못 보죠. 아니 양송이 버섯과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시설하우스를 나와 다시 논으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여기 가면 제 궁금증이 좀 풀릴까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벼가 양송이 버섯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벼가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가 양송이 배지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 그렇지요. 이 볏짚 수확하고 난 볏짚이 양송이의 배지 주 원료가 되고요. 양송이가 먹고 분해한 것이 폐배지가 다시 논으로 다시 들어와서 벼에 거름이 되고 거름이 되다 보니까 미질 좋은 쌀이 생산할 수 있고 저희 마을은 그 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또 우리 마을 기업은 이 쌀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 쌀. 이 미질 좋은 쌀을 이용하죠. 양송이 버섯 하우스와 논을 오가며 드디어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마을 곳곳을 돌고 돌아 비당리 마을 기업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마침 주민들이 모여 회의가 한창이더라고요. 그 안에를 일단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급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 스무고개 하듯이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양송이 버섯 만났고요. 논 들렀다가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사무실. 이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 기업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지, 주로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네, 저희 기업은 동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좋은 쌀로, 미질 좋은 쌀로 전통주를 담가서 판매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야, 우리 마을 기업은 전통주를 만드는 곳이었군요. 이제 좀 실마리가 풀렸는데요. 양조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오래전 미국 창고했던 이 공간은 앞으로 전통주 전시장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 전통주를 중심으로 이야깃거리가 계속 생겨날 예정입니다. 마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또 고민도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전통주를 만들어 보자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 마을이 예로부터 인근의 논산에서도 알아주는 미질 좋은 쌀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쌀로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 술을 시작을 했죠. 친구와 술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과정도 상당히 길었네요. 예, 한 6, 7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배워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됐죠. 예. 양조장 안에선 조합원들이 고두밥을 지어 식히고 있었는데요.
수년 동안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전국의 전통주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술 담기까지 올해까지 하면 한 7년 정도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술 공부도 하고 기술센터나 기술원, 진흥청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술 교육을 동네 주민들 한 대여섯 분이 꾸준히 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술이 나오게 됩니다. 비당리 주민들의 노력이 담긴 전통주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고슬고슬 지어진 고두밥을 골고루 펴서 식혀줍니다. 최대한 뭉친 곳이 없도록 얇게 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밥알이 으깨지지 않게 살살 펴줘야 합니다. 여기에 1차로 만들어 놓은 밑술을 부어 숙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방법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고두밥에다가 누룩을 직접 섞어서 술을 빚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쓰시나 봐요? 저희 마을은 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밑술이라는 걸 한번 먼저 술을 빚어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술 맛 차이가 많이 나죠. 누룩을 그대로 사용하면 술 맛이 거칠고, 그다음에 밑술을 사용을 하면은 순하지만 부드럽고 도수는 올라가고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밥알에 밑술이 잘 스며들도록 뭉친 고두밥을 일일이 풀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초기에 발효가 빨라져 술맛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덩어리가 없이 살살 풀어주면서 주물러주면 됩니다. 밥알이 으깨지면 안 돼요. 살살 달아주세요.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네, 거품 보이시죠?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얘들이 효모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술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면은 이 술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술이 됩니다. 자 얘들아 맛있게 익어라. 건강한 술이 되거라 얘들아. 끄덕끄덕 알았다고. 좋아요. 예. 주민들이 재배한 쌀로 만든 비당리 전통주, 이제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 상품이 됐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저번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비당리의 지난 시간을 떠올려봤습니다. 맑게 걸러진 술에서는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스며 있는데요. 따뜻하게 부쳐낸 부침개가 분위기를 거들어줍니다. 야, 맛있네요. 분명히 곡주인데도 잘 담긴 과일주의 향도 나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목 넘김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좋아요. 7년이란 시간 동안 전통주를 만들며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비당리 주민들. 이제 스스로 자부심이 생겼고 이 전통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잘 담아준 곡주는 과일향과 꽃향이 나야지 그게 잘 담아준 곡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달이라는 긴 숙성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술을 빚습니다. 소비자한테 알려져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우리 기업이 흑자를 내서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바람들, 계획들 정말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기업 지어자! 좋다!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불어온 신바람의 정체는 정성 들여 만든 전통주였는데요.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과 수년 동안의 노력이 버무려진 술.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술맛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당리 마을에 술이 익어갈수록 주민들의 웃음꽃도 활짝 피어나겠죠. 한적하게 즐기는 느낌 충만한 여수 여행, 그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할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오시래. 요요요 왔어. 아 유니 씨. 어서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여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져갑니다. 아, 유미 씨가 오셔서 기분 좋은 걸 알랑가 몰라. 자, 틀렸어요. 예. 알랑가 몰라 이거예요. 가수는 아니잖아. 자, 그렇죠. 틀릴 수는 있지. 어찌됐든 간에 네. 정말 최고의 여행지 여수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유, 근데 네. 요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행하기가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오늘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여수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제대로 준비했거든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가시죠. 아, 신뢰도 몇 %예요? 신뢰도 한 100% 정도. 좋습니다. 완벽해. 이쪽으로 가자. 고고!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여수 비대면 여행. 자연과 역사, 문화와 힐링이 있는 공간으로 떠나볼까요? 바다와 등대가 조화를 이루는 첫 번째 여행지는 여수 신북항입니다. 지난 2019년 완공된 신북항은 한적한 방파제를 걸으며 너른 바다를 조망하는 여수의 히든 플레이스죠. 음악 소리 안 들려요? 귀 밝네. 귀 밝아. 벌써 들었어요? 네, 백고동 소리인가? 지금 이게 엄청난 거지. 뭔데요, 이쪽으로 와봐요. 이게? 소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네. 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점점 더 많이 들릴 거야. 오, 우와! 오르가 소리 뭐지? 들려요? 점점 커져요. 그렇지. 오세요. 오션 오르가. 이게 파도가 들어올 때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오르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내가 모르는 게 없죠. 오빠, 똑똑하신데요? 모르는 게 없네, 우리 오빠가. 사실 진짜로 제가 유미 씨 온다 그래가지고 네. 준비한 게 있는데 뭐요? 휴대폰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 여수 관광 앱이 있는데 요거를 보게 되면 모든 걸 만나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유미 씨 빨리 받아. 이게 이름이 뭔데요? 앱을 받아야 돼. 여수 관광 안내 앱을 받는 거야. 여수 관광 안내 앱. 여수 관광 안내 앱. 잠시만요. 됐다. 여기다 캐릭터 선택. 그래. 보자. 저는 신짓기 하겠습니다. 인어 이쁘네요. 여수니까 또 밤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요. 인어 되고 싶어? 네, 인어 되고 싶어요. 그래? 됐어요. 이제 그치? 여기서 관광 안내. 오션 오르간. 신북강 오션 오르간 나오지. 어우, 바로 나오네. 소리를 오션 오르간은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파도의 힘을 이용한 오르간이다. 따로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자연의 파도로 나는 소리인데도 그렇지. 마치 음악처럼 잔잔하게 들려온다. 이거 오빠가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알려준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 봐라 이거 내가 앱 다운받는 거 알려줬더니만 이거 사람. 네, 그럼 이 앱을 보면서 네. 명소, 여수의 명소도 가서 보고 네. 그리고 또 가서 선물도 받고. 그렇지. 이거 최고네요, 진짜. 이거 안 쓰면 바보예요, 바보. 사실 여수 관광 오셔가지고 여행을 즐기시려면 이 관광 앱부터 먼저 다운받는 게 제가 보기엔 1순위입니다. 초록빛 바다의 감동과 여운을 뒤로하고 두 친구가 향하는 다음 여정은 여수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선소 유적지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바다가 정말 이색적인 것 같아요. 무언가 이색적인 느낌이 있죠. 네. 여기가 선소라는 곳인데 우리 충북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하고 수리했던 곳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배를 쭉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저기 진짜 이렇게 안쪽에 있네요. 있지? 엄청 크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수 선소 유적. 그렇지. 와. 선소유죠. 거북선의 고향 여수에 남아있는 선소 유적, 무기를 보관했던 세검정과 거북선을 건조하고 보관했던 굴강은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비 오니까 경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여수 관광의 매력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데 흐리면 흐린 대로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근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길이에요. 왜요? 그냥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부가 된다는 거지. 왜? 걷는 것만으로도 뭐 어떻게 기부가 돼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앱 있죠? 앱 보게 되면 기부 걷기가 있어요. 기부가 돼서 좋은 곳에 그 돈이 사용이 됩니다. 저 그럼 더 걸을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가자. 자, 기부하러 가자. 선소에서 출발해 소호 요트장까지 이어지는 기부 걷기 코스는 시시각각 변하는 물빛을 눈에 담으며 여수 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산책로. 비 내리는 여름날의 청량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두 친구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기 걷고 싶어요. 여기 뭐예요? 소호 동동다리. 동동다리. 여기 이제 바다를 발 아래 두고 네. 걸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물이 조금 빠져 있는데 네. 물이 들어오면은
바닷물이 쭉 차오르거든요.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바다 위를 느낌. 걷는 느낌이 되는 거죠. 아, 좋다. 눈앞에도 바다, 발밑에도 바다, 짭조름한 갯내음까지 물씬 나는 소호 동동다리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산책 코스입니다. 여기 저녁에 오잖아요. 네. 조명이 또 엄청 예쁘게 켜지거든요. 정말요? 마치 그 조명 위를 걸어가면서 사랑을 쏠 수 있는 그런 곳. 여기는 샘솟는다, 샘솟아. 오라버니와 올 것이 아니네요. 미안하네. 그래도 걸어보자고 온 김에. 언제 어느 때 누구와 걸어도 좋은 바닷길에선 예술의 섬 장도를 조망할 수 있고 여유롭게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풍경도 만날 수 있답니다. 와, 다 왔다. 아, 도착. 자, 여기가 소 요트장입니다. 아. 요트 경기장인데 여기까지 네. 걸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요? 1,000원, 1,000원, 2,000원. 와, 그냥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곳을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면서 걸었는데 네. 그게 기부가 된다고요? 이게 참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기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트장 좀 보러 가볼까? 네, 좋아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해양 레포츠까지 여수에선 도무지 심심할 틈이 없겠죠? 너무 좋은데 배가 너무 고파요, 오빠. 배고파? 또 음식하면 전라도지. 어이. 당황스럽구만. 그래서 내가 맛있는 맛집 야. 준비했지. 어. 먹으러 가자고. 좋습니다. 아이고, 사투리 어디서 배웠어? 눈이 즐겁고 입이 행복한 여수 맛비행으로 여행의 만족도를 한껏 올려볼까요? 바다의 풍미를 고스란히 담은 갈치와 조기, 고등어까지 담백한 생선구이 3종 세트가 메인이고요. 새콤달콤 꼬막 회무침과 탱글탱글한 식감의 회까지 준비 완료. 클라스가 이게 전라도 스타일이지.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여수의 밥상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드라운 은빛 갈치부터 공략해보는 양성화 리포터. 황홀한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지는데요. 유미 씨는 어떤가요? 갈치가 너무 부드러운데요? 이게 생갈치를 구웠을 때는 이게 식감이 달라요. 오동통하고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는 마법 같은 밥상에 두 친구의 만족감은 200% 충당됐습니다. 든든히 배를 채웠으니 또다시 길을 떠나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여수의 숨은 보석 여자만. 고즈넉한 풍경의 바닷길은 자전거 마니아들의 성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다 왔어. 이것이 바로 여자만 자전거길의 출발점이다. 우리 자전거 타야지. 진짜 그 전국에서 유명하기로 아름답게 유명한 곳이 여자만이거든요. 코스에 맞춰가지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아름다운 여자만도 바라보지 체력도 증진되지. 얼마나 좋아. 네, 준비되셨어요? 하체. 하체까지. 오늘 쓸만하다고. 괜찮아. 우리 많이 타야 되잖아요. 난 거니까. 자전거 타러 갑시다. 비대면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자전거 트레킹이겠죠? 초록빛 논길을 달리며 감성 충만한 두 친구는 힘차게 페달을 밟아 바다로 향합니다.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오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만 보고 굴려줘. 너무 혼자 굴리는 거. 아름다운 거 보느라서 깜빡했어요. 자, 가자. 뭔가 속는 느낌이야 자꾸. 아니 여자만 이쪽 길이 자전거 타시는 동호인들에게 정말 유명한 길인 건 사실인 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힘든 걸 모르겠어요. 진짜 그건 맞아. 와, 도착! 와, 뭐야, 이쁘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찍어야지. 자, 하나, 둘, 셋. 요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집에만 있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또 나가고 싶어 못 나가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대면 여행으로 우리 성아 오라버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뿌듯하구만. 오늘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좋아. 그렇지. 여수 최고! 다채로운 풍경의 바다가 펼쳐지는 항구도시 여수에서 나만의 자연, 나만의 바다와 마주하는 특별한 여행.
번잡하지 않고 소란하지 않게 여수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비대면 여행을 추천합니다.